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올 가을은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되어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더니 때이른 가을 추위까지 기승을 부렸는데요. 들쭉날쭉 기온 변화가 큰 날씨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올가을 날씨와 관련된 생활 상식,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가을에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10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다가 정말 며칠 사이 갑자기 겨울이 됐는데 추워지고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해요. 이때 상황 좀 정리를 일단 좀 해주시죠. 네, 완연한 가을 날씨를 온전히 만끽하려고 하면 꼭 날씨가 심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달력은 10월인데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었죠. 특히 10월 9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었는데요.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6.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평년보다 5, 6도가량 낮았고요. 더구나 바람도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컸습니다. 특히 이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과 경기도 광덕산에는 첫 얼음이 관측됐고요. 철원에도 역시 얼음이 관측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15일이나 빨랐습니다. 이런 가을 추위는 이틀 정도 지속이 된 후 사라졌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큰 기온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올가을 전반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거죠? 네, 가을 추위가 찾아온 것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지 않고 한반도 남쪽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계절에 맞지 않게 늦더위를 가져온 탓에 결과적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기록적이었던 올 여름 찜통더위 역시 한반도 동쪽에 머물며 꼼짝하지 않던 북태평양 고기압과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른 중국발 열파가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온 변동성이 심해지고 또 계절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크게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이상 기온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가을은 참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늦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을이 좀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 변화 값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현재 이 계절별 길이는 봄이 80일, 또 여름이 113일, 가을이 67일, 겨울이 105일 정도입니다. 이미 이 가을이 눈에 띄게 짧은 상태죠. 그런데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앞으로 변화는 더 커집니다. 궁금해하셨던 이 가을은 기후 변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21세기 중반엔 62일, 또 21세기 후반에는 더 짧아져서 58일로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겨울과 여름인데요. 겨울이 지금은 105일 정도지만 21세기 후반에는 61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반면 여름의 경우에는 현재 113일 정도인데 21세기 후반에는 152일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과도기라는 점인데요. 요즘 겨울철에는 북극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 번 추위가 찾아오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번처럼 때이른 추위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느끼기에는 마치 가을이 더 짧아지고 겨울이 더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좀 아름다운 게 사계절이 공평하게 있어서 좀 아름답고 네. 좀 좋았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날씨가 겨울에도 계속된다고요? 네,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7월부터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게 지속이 되면서 약한 라니냐로 발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7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0.4도, 또 9월에는 0.5도가 낮았던 데다 10월 초부터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니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구촌 공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나 예측 모델이 전망하는 라니냐의 발생 확률은 50%에서 60% 정도고 강도는 약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급의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날씨는 어땠는지 또 오늘
올해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상청은 라니냐가 이 발달하는 해의 11월과 12월에는 북풍이 많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또 강수량은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추위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강수량 부족 현상이 초겨울까지 이어지고 가뜩이나 서민들이 힘겨운 시기에 한파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1950년 이후 라니냐는 모두 우리나라 13번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 라니냐는 2011년 8월에 시작해 2012년 3월에 끝났습니다. 무척 짧았죠. 하지만 이번 라니냐는 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강했던 뒤에 찾아온 라니냐가 2, 3년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요즘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등산이 즐거움도 주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산행이 약이 되지만 독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산행을 하는 것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허리 통증은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관절낭 등이 굳은 탓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등산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행을 하더라도 획이 깔려있고 경사가 완만한 3km 미만의 길을 1시간 이내로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인데요. 산행을 하며 몸의 하중이 무릎 관절에 집중적으로 가해져 관절이 쉽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든 중증 관절염 환자는 산행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실성 빈맥이거나 심근경색 경험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질 빈맥이 있으면 조금만 숨이 차도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행은 뼈, 심장,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만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은데요. 올바른 방법과 효과를 잘 숙지해서 건강하게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산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잘 하는 걸까요? 산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걷는 방법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딛는 게 옳지만 산행을 할 때는 발 전체를 지면에 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하중이 발에 고르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폭은 작게 하는 게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산행을 할 때는 양손에 스틱을 짚는 게 무릎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하산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스틱은 땅에 대고 집었을 때 팔꿈치가 90도로 접히는 정도의 길이를 쓰면 됩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고 또 실족 추락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내 표지판의 내용 또한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단풍도 즐기고 산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러면서 따뜻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이 커피에 빌렸던 차 제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시원한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쌀쌀한 요즘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발효차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발효차인 황차는 녹차와 다르게 끓는 물에 뜨겁게 우리셔도 쓰거나 떫은 맛이 적어서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차도 있는데요. 재료가 되는 어성초, 자화소엽을 녹차잎과 함께 블렌딩해서 차로 꾸준히 마셔주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소엽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또 생선 비린내가 나서 어성초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약재는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도라지와 대추로 만든 차는 요즘 같은 때에 꼭 마시면 좋은 차인데요. 가래와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또 산수유, 솔잎, 계피로 만든 이 차는 활력을 주는데요. 솔잎과 계피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함께 넣어서 마시면 환절기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